그 후보자님 최근에 한 그 고등법원에서 바로 며칠 전입니다.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이 낸 벌금 대체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을 해서 여러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장애인 활동 보조인 그를 삭감한 이제 그 시청에 가서 점거 농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3명이.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가 90만 원에서 2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자 사회봉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걸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그래서 법원이 벌금미납자법 제6조 2항 5조에 따라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기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고 아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헌법 제11조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견해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은 사회봉사를 실제로 그 장애인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아마 그거 가지고 아마 법원은 판단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일차적인 판단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장애인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회봉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장애 쪽에서 지금 요청하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편견이고 오히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봉사의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런 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해서도 후보자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현행 헌법 60조 1항에서 정한 그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조항, 그다음에 국제 조직에 관한 조항, 상호 통상 해양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항 뭐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일반적인 행정협정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일례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조약이라고 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행정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리기가 곤란한 그 답변 드리기가 좀 알겠습니다.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부작위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한 이에 관련해서 시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마 정부로서는 그때 헌재가 부작위가 아마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가 아마 그 합의가 만들어진 거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만든 합의인데 아마 그 합의가
헌재가 부작위 위원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나온 합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위한 피해자 재벌 청구권 소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청구권, 예. 개인적인 청구권은 지난번에 그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위안부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사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법원 그 판례에 의하면은 개인적인 청구권들은 그런 합의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려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려야 할 건데 그런 유사한 대법원의 그 판례가 있다. 다른 사건은 좀 다르지만은 그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산 농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지난 2012년 그 청문회 당시는 위탁 영농을 하는 게 못하게 돼 있다고 함진기 의원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인해서 그 위법한 거 아니냐고 보도자료를 내고 하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해명한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본인이 위법하다고 하는 내용을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쭉 보이다가 어제부터 우리 청문회에 와서 이제 겨우 이게 불법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이 대안은 이런 내용들이 사건에 대한 얘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 평가 이런 걸 얘기하면은 정말 이쪽 저쪽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저는 상당히 후보자의 자세로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남 아파트 분양 금 납입한 거 우리 사주와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물으니까 오전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조합명의 주식이기 때문에 아들 게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불법입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맞죠?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행자부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후보자님,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뭐 잘못된 것을 시인했습니다. 예. 그 후보자의 태도가 인정하는 태도가 그게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들의 계좌 우리 사주 주식 처분하고 난 뒤에 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통장을 낸 걸 보면은 딱 인출한 시점 여기까지만 딱 냈습니다. 그 다음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가 없도록 꼭 여기 해당하는 항목 요것만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실대로 얘기하거나 밝히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모면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태도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 최고의 공직자의 자세가 맞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 편향 판결했다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난번 청문회 때 어떤 정당이 추천을 받았던 간에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지녀야 제대로 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여기 어느 참고인으로 나온 교수분도 얘기를 하시던데 미국 같은 데는 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으로 재판을 하는지 분석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모욕의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모욕입니까? 후보자가 내린 판결은 무조건 존대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판결입니까? 그 판결이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은 그 판결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욕이라니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5.18하고 삼천교육대와 관련한 판결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명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후보자가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과거 전력으로. 그런데 왜 했을까? 그래서 후보자가 내린 판결들 전부 다 한번 검증을 해본 겁니다. 아무도 교수들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를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자리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그 전부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민주당 편향 판결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지금도 후보자께서 제가 앞으로도 우려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다른 의원이 사드 관련되는 부분을 묻고 위안부 합의가 관련되는 내용을 묻고 이거 있습니다. 이런 판결들이 민주당 입장이 이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뭐 자료는 저는 못 찾았는데 정진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장 표명을 하신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심적 병력 그 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후보자가 공개재판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또 있습니다. 대체 복무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후보자께서도 재판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재판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 잘. 내가 그걸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모욕이라고 얘기하는 게 후보자가 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금태섭 그 후보자님 최근에 한 그 고등법원에서 바로 며칠 전입니다.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 없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이 낸 벌금 대체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을 해서 여러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장애인 활동 보조인 그를 삭감한 그 이제 그 시청에 가서 점거 농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3명이.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90만 원에서 2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자 사회봉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걸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그래서 법원이 벌금 미납자법 제6조 2항 5조에 따라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기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고 아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헌법 제11조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견해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은 사회봉사를 실제로 그 장애인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아마 그거 가지고 아마 법원은 판단한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일차적인 판단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장애인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회봉사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장애 쪽에서 지금 요청하는 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편견이고 오히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봉사의 내용들을 만들어서 이런 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해서도 후보자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현행 헌법 60조 1항에서 정한 그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조항, 그다음에 국제 조직에 관한 조항, 상호 통상 해양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항, 뭐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일반적인 행정협정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일례로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서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조약이라고 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행정협정이든